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갔다.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고요. 비명계 조홍천 의원이 학교폭력 방관자인 줄 알았는데 가담자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벌어진 설전, 비명계인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예, 이상민 의원님이 당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는데, 예. 탈당까지도 뭐 본인이 이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을 간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거기 혹시 가신다면, 예, 그거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 문제 있죠. 근데 국민의힘 상황보다는 조금 전 덜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뭐 새로운 뭐 신당을 하든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예, 국민의힘보다 더 사정이 안 좋은 민주당보다 더 사정이 안 좋은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도끼는 개끼인데 그래도 민주당 피해서 국민의힘 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원칙도 아니고 그건 상식도 아닙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나가면서 이재명 사당이 됐다,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볼 수는 있는, 문제제기는 할 수도 있는데, 저쪽 국민의힘은 윤석열 사당 아닙니까? 윤석열 사당 맞잖아요. 용산당이잖아요. 저기도. 그 용산 전체주의고 여기는 뭐 개딸 전체주의고 이러고 서로 맨날 욕 먹고 있는 건데, 예, 이걸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개딸 전체주의가 싫다고 용산 전체주의에 가담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 가신다고 발표한 건 아니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일단 지켜보는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친하시잖아요. 친하죠. 지역구도 가까우시고. 네. 뭐 좀 탈당 전후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의견을 나눠 보셨습니까? 뭐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예, 뭐 얘기하다가 좀 언성도 높이고, 그러셨어요. 좀 의견도 안 맞고 해서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뭐 다 개인 소신이 있는 것이고 판단이 있는 거니까 존중은 하는데, 했던 말과 또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탈당을 하거나 뭐 새로운 정치와 뭐 새로운 신당 뭐 이거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예, 각자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상민 의원님과의 대화, 또 이상민 의원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소신, 충정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조금 저는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시군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뭐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상민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또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의원과 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상민 의원님이 국민의힘을 안 간다면, 예, 안 가고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있다면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런 대화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요 얘기를 이상민 의원한테도 혹시 전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가 원칙과 상식 출범할 때, 예, 같이 하자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이제 빠지겠다 말씀을 한 이후로는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못 나눠봤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그러시군요.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당과 동지들을 버리고 갔다, 뭐 국회의장 욕심낸 거다, 정치적 욕심이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저는 뭐
그런 반응이 그게 뭐 비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간다고 발표는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과하게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그냥 민주당이 야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 이런 정도 소신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거라면 그걸 가지고 욕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을 가기 위해서 혹은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네. 이런 선택을 한 거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욕심이 될 수 저라도 있다.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비판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학교 폭력에 비유를 했습니다. 방관자인 줄 알았는데 가담자인 것 같다. 학교 폭력 비유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죠?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한 친명계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제 학교 폭력 가담자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공격하는 걸 학교 폭력이라고 본 거죠. 저는 뭐 우리 당의 분위기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의원들은 뭐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인 언동을 하거나 행위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부 당원을 가장한 그런 폭력적인 행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조직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또 당원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개딸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말을 해요. 예.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건 뭐 옛날에 학교 폭력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일진들입니다. 학교 일진들에 해당되는 행위들인데 의원들이 거기에 공개적으로 가담은 안 하잖아요. 네. 뭐 친명 의원들이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의견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조건 몰아내고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상민 의원도 만약 국민의힘을 지금 갈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 좀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건데 아직 국민의힘은 뭐 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자고요.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다림의 바닥이 났다.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발언을 해서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과의 결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낙연 대표가 개인적으로 신당 창당하는 거는 저는 글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보기에는 이게 희망이 없다. 또는 문제가 심각하다. 뭐 그런 판단이 들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별도로 지금 신당을 만드실 가능성은 또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또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민주당 당원들이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어서 요게 신당 창당설과 혹시 맞물릴 수 있는 건 아닌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내야지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게시판에다가 그런 청원을 올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청원이 있었고요. 예. 그 청원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그런 뭐 강성 당원들이나 뭐 극렬 그런 언동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이고 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정치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뭐 당에서 5만 명이 넘으면 응답은 해줘야겠죠. 예. 근데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래 이낙연 대표 출당시키자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이건. 예. 의원님이 속해 계신 비명계 모임, 이 원칙과 상식이 혁신계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예.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네. 요 모임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과 혹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단언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혁신이 안 되고 민주당이 더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 선택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하고 뭐 협력을 하든지 대화를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신당을 같이 뭐 상의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일요일에 민주주의 실천 행동하고 함께 토론회를 여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디
보도가 잘못된 모양인데 이낙연계 인사들이 많은 모임이어서 더 주목이 민주주의 됐거든요. 실천 행동하고 같이 뭘 하는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토론을 하려고 하니 거기에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 있는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하겠다고 자기들 카페에서 참여하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는 행사인데 그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한 것이다. 혹시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직 뭐 참석하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신당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관측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요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예.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이 꼴로 가면 심판할 수 있겠냐. 그러면 역사의 죄인이 윤석열 정권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같이 공범이 된다. 네. 좀 바뀌자. 변화하자. 이 변화의 결단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토론회입니다. 네. 이달 중순쯤에 이제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최종 결단을 또 제안서를 전달하시면서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셔서 며칠쯤이 될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도 하고 이런 소통 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4번째 일정인데 이번에는 조금 많은 일반 시민들 또 일반 당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만든 토론회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쭉 듣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게 좀 이렇게 한번 민주당을 좀 제대로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얘기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이제 방향은 우리가 처음에 원칙과 상식이 출범할 때 좀 도덕적인 정당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좀 회복해야 된다. 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 당원들 강성 당원들 이 목소리 우리 옛날 로마로 따지면 콜로세움 안에 있는 목소리거든요. 예. 이 일부 강성 당원의 몇천 명 몇만 명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거대 정당이 이 5천만을 대표해야 되는 정당이 움직이면 되겠냐. 수천만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게 이제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투하고 뭐 탄핵도 하고 뭐 국정조사도 하고 뭐 비판 공격도 하지만 그래도 정당 우리는 야당이 아니에요. 네. 야당이면서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수권하려면 저 사람들 말 들으면 대한민국이 좀 미래가 보이겠다. 좀 비전이 있다. 이래야 수권 정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싸우는 것도 좋지만 싸움만 하지 말고 또는 우리가 투쟁만 하지 말고 투쟁과 비전을 좀 같이 끌고 가자. 비전도 좀 있는 정당이 되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 방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총선 가기 전에 이제 12월 달 지나면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엄선해서 네.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이재명 대표도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또 지도부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하셨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때 가서 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임박해질수록 우리 당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고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이제 그 변화 가능한 그런 제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건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게 민주당에 좋은 건지 예.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밖에서는 다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안에서는 계속 콜로세움처럼 막 함성만 이재명 이 함성만 질러요. 예. 이래갖고 이 콜로세움이 로마를 살렸습니까? 그 콜로세움 안에서 그렇게 함성만 지르면 로마 시민들하고 멀어져요 더. 네. 결국은 그 로마는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적어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는 게 우리 민주당 목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원오브 정당, 뭐 그냥 소수당, 우리 평생 야당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 과반수가 얘기하는 거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 그만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면서 총선 치르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제일 좋아해요. 예.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이나 신당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는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다시 또 우리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나요? 네. 중간에 잠깐 번개로 한번 나오든가 해서 예.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얘기를 해보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해야지 민주당이 야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네. 내가 또는 우리가 결단하자. 이 길보다는 민주당 전체가 결단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예. 지금 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계신데 네. 공천 걱정은 안 되십니까?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을 걱정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지지자분들은 주민들 뭐라고 하세요? 그 밤잠을 못 자죠. 이렇게 해서 공천 못 받지 않겠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4명은 사실 그 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자. 당선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자. 선당 후사의 마음이신 그래야 건가요? 이 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딱 결의를 한 사람이 4명입니다. 혹시 더 다른 비명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굴러가다 보면 이게 연탄재거든요. 연탄재가 굴러가면 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눈은 많이 쌓여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원들이든지 시민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든지 눈은 많이 쌓여 있어요. 예. 연탄재를 잘 굴리면 이게 눈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굴리기만 하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분들한테 비판이나 비난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받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 총선 앞두고 단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 목소리 내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의원 지금 당신 말 맞아. 나도 이재명 대표 안 좋아하고 이재명 대표 좀 심하다고 생각해. 네. 근데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잖아. 우리 힘 합쳐가지고 김의원 힘 보태서 우리 같이 한번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좀 따져봐. 총선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이제 우리가 경기장 안에 입장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총선 4월 10일까지 내내 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경기장 입장 전에 이 운동화권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운동화권 메고 가야 된다. 이대로 갔다가는 운동화 풀어지고 경기 망친다.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12월 달 지나서 1월 달 지나면 이제 경기장에 입장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뛰어야 돼요. 그때는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 하루가 남던 일주일이 남던 1시간이 남는 시간 동안에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이 운동화권 풀렸다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대로 그때까지는 하고 가야 경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화끈 풀어진 상태로 가면 넘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경기에 져요. 예. 선거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내 이견만 계속 나오고 지도부가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이거 병립형으로 이제 퇴행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안 가게 되면 연동형을 하되 이제 유성정당, 네. 꼼수 유성정당을 만들 거 아니냐, 다 이렇게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3번 한 정당이, 그것도 우리는 기득권 정당이 아니에요. 기득권과 싸워서 여기까지 온 정당입니다. 예. 이런 정당이 이렇게 꼼수 기득권 유지 이런 데 갇혀가지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게 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치인이 뭐 모든 약속 다 지킬 수 없지 않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모든 약속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이 약속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물릴 수 없는 네. 약속이다. 이게 어느 정도 약속이냐면요.
제가 이게 시간만 있으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핸드폰도 꺼내셨어요.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시려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대선 때 네. 대선 후보 1월 25일 날 이 연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면 상대가 반칙해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했다. 그게 국민이 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간 길이다. 상대가 반칙했는데 나도 하면 어떠냐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약속을 어겨 말만 하고 실천 안 한다고 비난받았다. 노 전 대통령께서 국민을 믿고 정도를 가고 차라리 나쁜 승리보다는 당당한 패배를 선택하자. 네. 그래야 나중에 진정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가 그 길을 잠깐 잃어버렸던 것 같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도를 가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따라하는 바람에 제도의 본질이 사라졌다. 야단치면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하면 기회를 줄 텐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뭘 이걸로 그래요 하면 더 때리고 혼내야 한다. 당장은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가지고 있는 기 듣고 내려놓고 국민을 하늘로 떠받들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정당의 민주정치를 하겠다. 네.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고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지킬 수 이 정도 얘기한 약속.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할 때 당신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랬어요. 당신 맨날 거짓말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의원총회에서 의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선거운동하던 의원들이 일요일 날 밤 8시에 국회에 모여갖고 이거를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반드시 약속시키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결의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를. 예, 몇 번이나 추인을 했던. 이쯤 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한번 지켜보고 한번 지켰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다시 사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 정도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 버린다? 그럼 민주당이 하는 모든 약속을 국민들이 네 약속 못 믿겠다 해도 우리 할 말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공약을 할 수 없는 정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리를 챙기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지역구에서 5% 이내로 떨어지는 그 후보들이 저는 부지기수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런 요건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제가 옛날에 최고위원 할 때 한번 겪어봤습니다. 예. 우리 부산, 서울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당원당을 조쳐가지고 전당원 투표해서 냈어요. 그때 뭐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이 그거 괜찮다 그래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정도 가지고 우리 선거 지는 거 아니다. 제가요 그때 서울, 부산 보궐선거 하는데 지원 유세를 나갔어요. 네.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니들이 인마 약속 안 지켜서 후보 낸 거 아니냐. 뭐 와서 펴달라고 그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이번에 있다고 제가 보시는 강서구를 거고요. 갔잖아요. 네. 강서구 갔는데 언론에서는 비슷비슷해요. 또는 언론에서는 뭐 별로 안 나와요. 제가 현장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우리 저 강서구민들이요. 뭐하러 선거운동하냐고. 이 선거 끝난 건데. 이게 선거 끝났으면 아니 끝났지. 아니 이거 떨어져 갖고 그 쫓겨난 사람을 사면해서 보냈는데 누가 찍어주나? 이게 민심이에요. 예. 이게 뭐 연동형이든지 무슨 병립형이든지 이거 국민들이 크게 관심 없습니다. 이 정도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 표 안 줍니다. 저는 뭐 장담해요. 아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 약속 안 지킬 거면요. 그냥 다음 선거 우리는 그냥 윤석열한테 헌납하겠다. 이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도부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계속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의 표를 그런 정도 비상식적인 국민들이 아니에요. 지도부가 언제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 안으로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12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해서 이제 예비후보가 지역구에서 선거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거법이 결정이 안 됐다? 이거는 입법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0일까지 네. 늦어도 12월 하순까지는 이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그때 안 하겠다. 그때까지 안 하는 거는 한 2월 달쯤 가가지고 이제 목에 이제 저 턱에 차가지고 네. 물이 막 차서 깔딱고개 넘어갈 때
뭐라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못 해요. 네. 그런 시기에 하는 거다. 그럼 결국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손학규 전 대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탄핵안은 과반 의석으로 처리하면서 왜 위성정당 금지법은 처리하지 못하냐. 손 전 대표의 발언도 좀 지도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위성정당 금지법을 일방 처리를 안 한다. 이거 선거법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요. 선거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선거법을 확인시키는 법안입니다. 예. 지금 있는 선거법에 위성정당은 못하게 선거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명문을 안 해놨더니 자꾸 편법으로 지금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거법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더 잘 지키라고. 이게 선거법 개정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 거를 무슨 선거법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핑계 대는 거죠. 전 이거는 진짜 비겁한 핑계라고 봐요. 처리하는 건 아니 어렵지 정치를 왜 이렇게 않다고 보시는 비겁하게 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거는요. 지금 있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네. 위성정당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선거법이에요. 근데 이게 명문이 없다고 자꾸 탈법하고 그 편법으로 이제 그 네. 탈선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자는 건데 무슨 이게 뭐 합의를 위반하는 거고. 선거법 관련해서 빨리 여야의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보시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 조항까지 같이 또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반장의 픽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